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뭐 살까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막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시장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 즉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9시 반부터 있었죠.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뭐 세제 지원이나 그리고 이걸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 그리고 세제 지원은 빨라야 한 내년도부터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ETF다 뭐 이런 수급적인 요인 나타날 수 있는 지수 개발 관련되어서는 올해 하반기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것으로 얘기가 되면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부분이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의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아침만 하더라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오히려 그동안 대결 구도였었죠. 코스닥은 지금 현 시점 모멘텀이 있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알테오젠 주말 사이에 로열티 관련돼서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죠. 어민영 연구원이 관련된 리포트를 통해서 로열티 3%일 때, 즉 머크향으로 독점, SC 제형으로 이제 키트루다 관련되어서 그 제형, 기존에 이제 정맥주 사용에서 피하주 사용으로 바꾸는 부분이 로열티 3%일 때 30주, 그리고 5%일 때 한 40주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가정을 했었던 지난 금요일 날은 3% 얘기를 하면서 30주 얘기를 하다가 지금 주말 사이에 최하 5%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2% 그러면서 현 시점 시총 7조 8천억이고 뭐 40조 원 목표라고 하더라도 40조원까지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업사이드 자체, 즉 재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감 자체는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 키트루다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허셉틴, 뭐 시밀러, 임상 완료 따른 기술의 청구 등 현 시점에서 빠르게 이런 수익화하는 부분이나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계속 재정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새로운 가치평가 꾸준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장이고 지난주에 체크를 해드렸죠. 알테오젠. 그리고 오늘의 주식으로도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엔캠 같은 경우가 지금 현 시점 이런 수급 종목이죠. 주말 사이에 또 강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능력이 되는 한 엔캠 100% 몰빵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세일즈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엔캠이나 뭐 신성델타테크나 HLB나 최근에 수급이 쏠렸던 종목들 급등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자, 코스피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 PBR 관련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앞에서 점검을 해드렸죠. 간단하게 이제 기대감 자체가 어느 정도 실망감으로 바뀌기 전에 미리 팔자가 우리가 지난주 전략이었었잖아요. 지난주 월화수까지 매매할 수 있다. 목금 정도는 잘 파는 거 고민하자. 그리고 오늘 발표했었고 셀 온 크게 나와버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일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원래 빠져야 되는 자리에 좀 올라오길래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우리가 오히려 미리 팔고 오히려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다시 올라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패버리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금융주 안에서는 흥국화재가 대장이었죠. 12.8% 빠져버리고 더블배당 관련된 하나금융지주가 8% 빠져버리고 그렇죠. 키움증권 7%등 관련된 금융주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융주뿐만이 아니라 KT라든지 그죠? 정유 여기 나와 있는 뭐 건설주 등 하락. 현대건설이야 원전 프로젝트 18조 원 규모죠.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 참여 불가리아 원전 우선 협상자 대상. 근데 상대적으로 약해요. 사실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프로젝트고 한 18조 원 규모라고 하죠. 뭐 이걸 다 가져가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18조 원 규모 총사업비. 여기에서 이제 원전 2기 건설이고 뭐 건설이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 주기기 납품하고 뭐 이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밸류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봐야겠지만 이게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이후에 지금 또 모처럼 많은 큰 수주 성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 정도 상승이 그친다는 건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 정부에서는 7원전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이쪽이 좀 유의미하게 바닥 탈출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매매를 하게 된다면 차라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기업 밸류업 쪽은 오늘은 그냥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죠. 기업 밸류업 모비스까지 하락이니까 최소한 이 정도 살려고 하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이번 주 초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는 과정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그 이후에 천천히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도체. 오히려 그동안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쪽이 빠졌었죠. 장 초반만 하더라도 쭉 올라오다가 지금 좀 음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서로 간의 대결 구도 속에서 저 PBR이 죽으면 그동안에 좀 일부 흔들렸었던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여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가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했었고 이로 인해서 HPS가 따라가다가 좀 음봉으로 음봉은 아니죠. 음전했죠. 음전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는데 흐름은 계속 지속이 된다고 봐요. HBM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반도체가 오늘 신고가 새로 썼죠. HPSP 장중에 따라가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일부 좀 차익 실현 나오면서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지만 흐름은 이쪽으로 자금이 순환매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엔캔과 더불어서 2차 전지 오늘 이쪽이 올라오면서 반도체가 약간은 죽는 모습인데 글쎄요. 수급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야 된다 하는데 낙폭 과대에 따른 순환매가 최근에 전고체다, 전고체 배터리다, 전해액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 니켈 도금 강판, 그리고 그 장비단이라든지 음극재 뭐 이런 쪽까지 계속 순환매가 돌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안에서 수급상을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차 전지가 지금 주도 섹터면 에코프로 BM이 이러면 안 되겠죠. 오늘 LNF나 에코프로 BM이나 관련된 리포트 제목을 보시면 뭐 24년을 쉬어가는 한 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논조로 목표가 하향 리포트 이런 것도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쪽은 선뜻 손이 안 갑니다. 오늘 에브리봇이 충격이었죠. 갑자기 하한가 들어갔어요. 사실 저도 게시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나 싶어가지고 좀 살펴봤는데 금요일까지 신고가 경신을 했었고 지금 연초 대비해가지고 거의 5배가 올라왔죠. 한 만원, 11,000원 언저리에서 이제 올해 시작을 했다가 57,000원 넘어갔으니까 5배가 넘게 올라왔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한가 갔는데 위험합니다. 하한가 잔량 170만 주, 오늘 거래량 100만 주, 103만 주 감안을 하면 갑자기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부분, 수급으로 끌어올렸던 부분이 갑자기 지금 하한가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렇다고 오늘 갑자기 점 하로 이렇게 간 것도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가 마이너스 1%였는데 순식간에 지금 마이너스 29.9% 가버렸어요. 시가 그리고 저가가 9시 3분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밀어버린 거예요. 이거 대규모 물량 터지면서 여기서도 잡힌 것도 없고 이거 한꺼번에 밀어버린 것 같은데 창구 뭐 이런 거에서도 지금 잡히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의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유 없이 갑자기 하한가 가는 건 없거든요.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있었겠죠. 단기적으로 어떤 뚜렷한 이슈 없이 삼성 쪽으로 인수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인해 5배 올려놨는데 순식간에 하한가라 지금 뭐 팔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거 싸다고 지금 들어가는 것 자체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반등 나올 때나 팔 수 있을 때 좀 파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조금씩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팔아야 될 자리지 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3월달 앞두고는 무조건 감사보고서 시즌 뭐 이런 것도 가까우면 이유 없이 갑자기 거래 정지되거나 하한가 가거나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거래 정지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자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흐름은 나오고 있죠. 알테오젠 앞에서 말씀드렸고 레오켄바이오라든지 핵심적인 플랫폼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중심인데 핵심적인 종목도 몇몇 제외하고는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3월달에 바이오 최근에 갑자기 뭐 셀리버리라든지 뭐 파메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두렵더라고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현 시점에 좀 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즉 알테오젠 그러니까 바이오 매매 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알테오젠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HLB 중심으로 치고받고는 가능해도 나머지는 들어가는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컨텐츠 관련돼서는 쇼박스 파묘 효과로 인해 갭으로 뛰었다가 윗골이 달고 음봉 세게 맞아버리죠. 지금 당장은 이슈머리는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을 꾸준히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 자체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에 따른 차익 실현. 하지만 흐름은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못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굳이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MBT나 뭐 YREC 같은 이쪽도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변동성 커질지언정 6월달 빠르면 6월 정도에 또 네이버 웹툰 상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흐름 계속 이어간다고 보고 조정시 매수 관점 올라갈 때 따라서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요. 자, 쭉 말씀드렸어요.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콘텐츠,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쭉 체크를 해드렸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주요 종목들도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익시장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팔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시장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좀 빠지면서 바이오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관심사예요. 즉 반도체가 그동안에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시장 나오면서 신규 그동안에 조정이 나왔었던 바이오가 알테오전 효과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장에서 단기적인 조소 섹터로서 떠오를 수 있을지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오늘장 차분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